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돌파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사이 24% 이상 더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가격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3구 유일한 재정비 촉진구역인 서울 송파구 마천 3구역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 3구역은 25개 동,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가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매물은 3만 건대로 줄고 전세값은 작년 5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보다는 전세 위주의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바세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첨단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직주 근접 주택들을 선호하면서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 산업 현장은 항상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부족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봉을 높이면서 고소득자들 역시 그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위주로 고소득자들이 좀 모이게 되는데요. 이 고소득자들은 또 직장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와 가까운 주택의 가격에도 고스란히 이 현상이 좀 반영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하는 바세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또 어떤 투자처를 좀 눈여겨봐야 할지 이런 흐름들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자 되고 싶은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정말 5월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오늘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함정 속에 매매 거래량이 늘었다, 뭐 줄었다 이 함정 속에 꼭 고민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 때도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약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좀 많이 좀 일어나거나 이런 케이스는 또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 국면에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는 사실상 그 거래의 내용을 보면은요, 매수하시는 분들이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집에 어떤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았단 말이죠. 그 팔고 나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 있는 집을 팔면은 서울 안에서 다시 사지 더 밖에는 안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실수요 위주의 어떤 뭐 갈아타기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는 상승의 어떤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서울 시내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갈아타기 수요,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에 의해서 조금 거래가 반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들어요. 거의 대다수는 아직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어떤 생각이 더 많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지금 현 시장의 부동산 상황들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지만 요즘은 정말 내가 버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를 하긴 너무 벅차고 부동산에 묻어 놓자고 해도 그게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부동산과 노후를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노후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30대, 40대 이럴 때는 좀 실패를 하고 뭐 없더라도 뭐 노동력이 충분히 이제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후는 50대가 되면은 이제는 이제 노후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보통 58세, 60세 정도 되면은 거의 대다수가 다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노후는 적어도 50대부터는 50대로 들어가면은 40대 지나서 50대 들어가면 무조건 노후 준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노후 준비라는 것이 이게 1,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통상 60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 연령하면 한 80 중반. 자, 이 정도까지 무려 25년, 또 길게는 앞으로 수명이 더 우리가 길어졌으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노후를 해야 돼요. 이 노후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단순하지가 않아요. 거의 대다수의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말 가난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노후 얘기를 계속해서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자 노인, 가난한 노인. 정말 노인이 되었는데 뭐 노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은퇴 후에 가난하면은 말이죠. 은퇴 후에 내가 쓸 만한 돈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또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20년, 30년을 일해서 내 노후는 뭐 안 되겠나?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은퇴를 하고 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안일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와닿는 거죠. 그러면은 늘 노후가요. 가난하면서도 계속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살게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강남이라든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대다수 분들이 비싼 아파트 보면 거의 대다수 분들이 거의 뭐 50대, 60대, 70대예요. 이분들도 집값은 아파트 값은 비싸지만 노후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거의 대다수가 보면은 노후가 정말 빡빡하고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집에 우리는 자산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난한 노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부자 부모와 가난한 부모. 이 가난한 부모는 말이죠.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짐이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어느 정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녀 인생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짐이 되기도 하죠. 짐. 이런 모습을 또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또 뭘 남기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온 경험치와 이런 노후,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 못 사는 시대, 지금 이미 돌아가셨겠습니다만은 90대, 90세, 100세 되셨던 이런 분들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서 충족을 했고 거의 다 1차 산업에 종사를 했었고 자녀들이 나가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이라도 잡으면은 그것으로 정말 인생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고는
뭐 텃밭이든 논밭에서 일구 갖고 먹고 살고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자녀가 많았어요. 뭐 사남매, 오남매가 보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남매, 오남매가 부모님 두 분을 이렇게 건사하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집집마다 조금씩 일부씩 돈을 내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대는 이젠 그렇지 않아요. 지금 60대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평균 2명, 뭐 3명은 무리인 것 같고요. 2명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2명의 자녀도 지금처럼 물가가 높고 어려운 상황에 이 2명의 자녀가 2명의 부모를 건사할 수 있느냐? 어렵다. 그러면 이제 50대로 가고 40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1명. 이제는 점점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건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들에게도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어떻게 인생의 지침을 줘서 이런 투자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줄 거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주제들로 중심으로 해서 특히 노후 제가 매주 금요일, 내일이죠. 금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1시부터 우리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오셔서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 중 하나가 자녀 명의로 자녀와 함께 좀 재테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문의들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후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어떤 부동산을 좀 물려줄 수 있을지 그 계획들 차근차근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바로 내일과 모레입니다. 2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1번 무료 전화 이용해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5년 전에 네. 가양동의 가양 우성아파트 31평을 재건축을 바라보고 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그게 뭐 작년부터는 그 주민들 사이에서도 재건축 얘기가 아예 들어가서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새로운 그 새 아파트로 제가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좀 막연하지만 계속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가양 우성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지금 자녀들과 네. 거주를 하고 함께. 있는데 직장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우선 자녀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날 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5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걸 좀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바로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에 연결됐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재건축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질문하고 똑같아요. 지금 시청자분은 이 재건축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내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걸 다시 갈아타야 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우선 재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건축은 첫째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나오는 수익이 있어요. 이 계속 구성은 이 비용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자산을 평가를 해서 다 내놓죠. 내놓고 그다음에 우리는 공사비가 들어가요. 공사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이 먼저 지불되기 때문에 대출이 일어나서 지급이 되죠. 그래서 금융 비용이 같이 또 들어가요. 금융 비용. 그래서 자, 이 개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새롭게 부숴서 새롭게 짓는다 생각하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 모르되 돈이 없으면 빌려서 집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먼저 줘야 되는 거죠.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는 거. 그 똑같은 원리예요. 이러한 것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이게 합친 금액이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어쨌든 재건축 투자라는 것은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사업성이 좋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현재 용적률을 새롭게 재건축을 했었을 때는 훨씬 더 넓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세대 숫자가 지금 세대 숫자보다 법적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세대 수를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있는 아주 오래된 주공 아파트, 4층짜리 이런 거는 지으면 20층 이상 올라가면 세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라든가 둔촌 주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아주 좋은 사업지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성이, 그러니까 용적률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단지를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 1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분양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분양을 높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당연히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반 분양분에 대한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자,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갖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사업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아파트 하락기에는요, 거꾸로 일반 분양가를 높게 못 받죠. 그러면 사업성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사업성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이요. 이 비용 중에 여기 있죠. 특히 요즘 얘기하는 공사비, 금융비용. 자, 금리가 높으면은 대출도 이자가 높아지죠. 금리가 낮으면은 대출에 대한 금융 부담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라는 거와 두 번째는 공사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 물가라는 것이 높아지면 사업성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금리가 내려오거나 비용이, 공사비가 낮아지면 사업성은 좋아지는 거예요. 조합원들에게.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파악을. 그럼 이제 맨 첫 번째가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가양에 있는 우성을 보면은 현재 지어져 있는 용적률. 이 용적률을 보면은 재건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 피상적으로 그것만 딱 보면 늘어날 수 있는 세대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럼 애초에 이거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재건축하려기 위해서 서울시가 역세권에 뭐 용적률을 더 준다, 뭐 준다 해서 혜택을 좀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늘어날 수 있는 세대수는 별로 없다.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을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아파트도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올랐다가 꺾였다. 꺾였다는 것은 부담이 더 늘었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은 금리는 올랐다. 그렇죠? 금리가 올랐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올랐다. 그러면 또 사업성이 안 좋죠. 자, 그러면 사업장도 사업성이 별론데 어떤 아파트 흐름을 보더라도 별로고 공사 비용을 보더라도 별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업장은 천년만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바라보고 이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낡아만지는 거죠.
입지 하나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파는 거는 결정이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예, 파는 거는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는 거는 뭐냐? 어떤 걸 살 거냐? 사는 거는 또 뭘 사고 싶으세요? 네, 저 거여동 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34평이요. 거여동요. 네. 예, 좋아요. 자, 그거는 또 뭐냐면은 송파 쪽으로 가볼게요. 송파 거여동 쪽이 여기가 이제 위례 신도시고 이제 북위례 쪽이에요. 이쪽에 그쪽에 가면은 그게 거여 2-1 구역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이거는 또 그 뉴타운으로 재개발한 거예요. 재개발한 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얘가 몇 년 정도 됐죠? 네, 5년이요. 아, 5년 정도 됐군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지도를 크게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조금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강동도 있고 이렇게 좀 서울치고는 조금 외곽지에 해당되죠. 네. 그렇죠. 이것도 초역세권이에요. 외곽지이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조정은 받아요. 그래서 얘도 조정은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거에 대해 우성을 갖고 있는 거와 이게 옮겨갔었을 때는 나는 새 집에서 거주를 하는 깨끗한 집에서 거주하는 거주 가치는 훨씬 높죠. 그런데 우성은 지금 거주 가치도 그렇고 투자 가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아타는 거는 찬성.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그렇더라도 좀 이 상황이 1-2년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직은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다. 1-2년 정도 좀 더 조정기를 더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갈아타는 것이 어떨까. 파는 거는 지금 당장 팔고요.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아니요. 정리가 되셨나요? 네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좀 별로 안 좋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나요? 아니요, 당황스럽지는 않고요. 제가 네. 늘 궁금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정리가 잘 된 것 네. 같아요. 어때요? 제가 설명했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좀 많이 다른가요? 제가 전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고민 끝에 전화를 드린 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힘드시더라도 꼭 그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제 세미나에 참가를 하세요. 네.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제가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전화 연결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선 갈아타기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한 1-2년 정도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전문가의 의견으로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541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마포역에 위치한 도화 삼성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전세 만기 예정인데 여유자금이 11억에서 12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매수할까 고민하는데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아마도 그래도 거주 만족도가 조금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떨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거주 목적으로의 투자, 그 다음에 순수한 정말 투자 목적으로의 투자. 우리는 아파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죠.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그거는 거의 뭐 100% 투자용 투자죠. 그러나 내가 거주할 집을
거주를 하면서 이왕이면 좀 좋은 거 하면 실거주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갈아타는 거는 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구입 시기, 지금 이분은 아파트 구입 시기, 매수 시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까지 보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그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여기가 최저점이고, 그러면은 최저점이 되기 전 단계, 여기가 매수예요. 매수. 최고점이 되기 전 단계, 여기가 매도예요. 항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매도 매수는 왜냐하면은 이 시점에 있어서의 파는 사람은 내가 칼을 쥐고 내 마음껏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딱 지나면은 이 시점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팔리지가 않고 거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점은 매도다. 꼭지점, 최고점 가기 전에가 매도다. 그 다음에는 최저점 가기 전에가 매수다. 요 원리는 반드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분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러한 매도 매수를 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시점이냐. 그게 이제 사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처럼 확실하게 내려와 버리거나 확실하게 올라가면은 그래 매도 시점 잡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올랐다가 내린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갔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수평 가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잡혀.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큰 그래프를 봐야 돼요. 큰 그래프라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한번 큰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 있어요. 이런 그래프는 한 번쯤 이렇게 턴을 해 가서 이런 내리막 방향, 이런 오르막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1, 2년, 2, 3년이 아니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년 전후로 시간이 흘렀었어요. 그럼 큰 흐름 이상에서 이 구간도 내려왔는 이 구간도 과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꼭지점 찍고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온 그래프예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를 때는 멀리서 산을 보면은 형체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아파트는 어떤 요소가 됐든 올라간다 내려간다 늘 그래 왔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래 왔고 내려갈 때 전부 다 내려간다고 했다가 또 올라간다고 했다가 각자 의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늘 그래요. 늘 애매모호한데 자, 이게 지금 이 시점 이게 올라가는 거냐? 아니 분명히 반등대가 전 가격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야. 전 가격이 내려온 거 보면 이게 다시 또 올라가겠어? 각자의 의견들이 있어요. 이럴 때 판단하는 방법은 멀리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거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서. 근데 멀리서 보면은 큰 틀에서는 산 정상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아직은 이분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면 아직은 매수하지 말아라. 아마 참기가 힘들 거예요. 왜? 종전 가격처럼 다시 올라왔거든요. 가까이까지.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나는 진짜 영원히 또 못 산단 말이죠. 가격이 좀 조정이 돼서 내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무주택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그 이제 그런 이유들은 시장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매도, 너무나 많은 사람 매수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격 이상이 되면 매수하려는 사람도 안 사버리는 거예요. 또 일정한 가격 이하가 되면 매도하려는 사람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지금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힘겨루기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쪽으로 나중에 가닥을 잡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시대 상황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기가 그 시점에서 전체적인 그 사회가 그 정도의 가격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라면 그거는 버티다가 내려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40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냐? 그럼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이 아니라는 것은 30대, 40대는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흘러야 지금의 가격이 근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갈 때 문제는 60대, 70대는 노후가 돼서 또 일부는 사망을 하면서 인구가 줄면서 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 인구보다 줄어드는 인구보다 태어나는 인구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15년 정도 안에 대한민국은 가구수조차 1, 2인 가구수조차도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을 해요. 인구는 이미 줄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장기적인 추세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은 무리예요. 적어도 충분히 바닥을 내려가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돼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 우선은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아직은 내 집 마련하기에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조금 더 전세 거주를 생각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내 집 마련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열어두고 전화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문자 상담도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 내용을 보내주신 것 중에 겹치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셨던 그 질문 내용 좀 몇 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은퇴 부부가 주시는 질문인데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했던 그런 부부분들께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처분해서 이 자금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라는 질문들 참 많이 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은퇴하고 나니 집 한 채 남아있을 때 이걸 좀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지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안을 주실까요? 네. 집 한 개, 자산이 집 한 개. 뭐 아주 너무나도 지금 지금 우리 사회에 진짜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연금 조금 받으면서 뭐 이렇게 살다가 주택연금 좀 받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후 투자. 노후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풍족한 노후.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부족하고 가난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집은 일단은 우선순위가 집이 되면 안 된다. 우선순위는 월 수입이 돼야 된다. 월 수입이 풍족하고 그거 해버리고 나니까 나는 서울에 집 살 돈이 없어. 그럼 경기도 가면 되죠. 경기도도 못 가. 그럼 강원도 가면 되죠.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주하기만 하면은 가능한 것이 노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후가 되기 전에는 직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장과의 거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되는 지역이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후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풍족한 수입이 있다면은
내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 다 키웠기 때문에 뭐 경기도에 가서 저렴한 주택 하나 사서 그 대신 한 달에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월세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여유롭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투자의 핵심은 집이 아니다. 이런 분들은 집이 아니고 월소득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소득이 나오는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맞지 싶어요. 그래서 월소득부터 먼저 얼마큼 나오게 해두고 나머지 돈으로 집으로 가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뭐 집 한 채 팔면은 적어도 뭐 10억, 15억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조언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월급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이 중요하다.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생각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방향으로 한번 공부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계획 세워보시고요. 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역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질문이 참 많았는데 1월 11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일십 대책 이후에 구입한 소형 주택은 이 종부세 합산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여전히 그래도 이 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지만 또 세금이 부담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책을 내놨죠.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형 주택을 매수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뭐 신축도 그렇지만 기존에 거도요. 임대 사업자를 낸다면 얘는요.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러한 걸 한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결국에는 이런 소형 주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10억이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형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섞으면은 이게 합산이 돼서 이게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실제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다.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소형 주택을 몇 개를 사더라도 요거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건 합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게 주택을 안 봐버리니까 나중에 아파트를 하나를 더 사더라도 이 사람은 집 하나 있고 두 번째 아파트 사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취득세도 중과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쓰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지금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없는데 집은 소유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노후죠. 이 노후를 하는 그 노후 상품으로는 이게 너무 좋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면 월세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간다고 했었을 때 서울시내는 지금 이런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싶어도 지금 땅값이 너무 높아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도 너무 비싸고요. 공급 자체가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또 이런 걸 기존에 세금을 묶어놨더니 세금 때문에 귀찮고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사는데 또 내가 취득세 들어가는데 중과세 팔아버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는 떨어졌고요. 월세는 올라갔고. 정말 제가 봤었을 때는 투자하기에는 이런 상품 지금 거의 최상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걸 몇 개를 갖고 있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건 노후 대비로도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소형 주택을 사게 되면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가 되고 그 사람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조정 대상 구역이라고 그래서 강남 3구나 용산은 제외입니다. 여기를 제외한 비조정 대상 구역, 이 구역 안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책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더 읽어보시고 그 정책을 다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너무 방대하고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분명한 거는 결론적으로 이런 상품은 노후 대비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 현재 공실 자체도 없고요. 워낙 좋았어요. 서울 시내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단 전제 조건은 아무 물건이나 사면 안 돼. 아무리 정책이 좋고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그 물건이 수익률이 나오지도 않거나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아니거나 또 가격대가 너무 높거나 뭐 안에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깊은 하자가 있까 이런 걸 사서 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은 기본적으로 가정 하에 제가 구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금적인 혜택이 가능하니 노후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제도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좋은 물건을 만나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무언가 계약하시기 전에는 중요한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마무리는 또 한 주간의 이슈들 살펴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까지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역시 우리는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여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 살펴봐야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원래 뭐 4월 달, 5월 달에 되면 금리 내릴 거니 뭐 어쩌니 저쩌니 작년에도 엄청나게 떠들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금리는 더 나중에 내릴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올해 한 해 어쩌면 금리가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는 그 정도로까지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거의 몰락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상업용 부동산도 대출을 해서 가게 되면 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이 금리가 높을 때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안 나오면 이건 다 아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사무실 이런 쪽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느냐? 공실률이 거의 30% 육박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나라의 공실률이 몇 %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대출이 2,0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내년에 만기가 된답니다. 내년에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내년에 이 만기가 되었을 때 그 만기에 돈을 제대로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금융이 위험해지죠. 그러면 이 금융이 지금도 위험한데 이 금융이 위험한 걸 계속해서 국가가 틀어막고 있는 꼴이 되죠. 이런 혜택, 저런 혜택 지원을 해줘가면서. 그러면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면서 국가가 더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도. 정부가 계속해서 은행의 뒷배를 보고 있다. 왜? 정치적으로 또 표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이런 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터지면은요, 터지거나 위험해지면은요, 자기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안 터지게끔 하려고 하겠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터지게끔 놔둬야 된다 하면은 연말에 가서 대선 때 표를 못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틀어막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틀어막으려고 하겠지만은 대선이 끝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또 금융위기가 퍼질 수가 있죠. 중국은 부동산 붕괴 상태다. 주택이 무려 1억 채 이상이 지금 빈집이다. 야, 어마어마하죠. 그죠?
1억 채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빈집이 지금 23%, 25%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부가 지어갖고 건설 회사들이 지어서 다 분양을 하고 각자 개인들은 부동산 열풍이니까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부 다 몇 채씩 사서 끌어안고 있고 집은 그대로 비어 있고 그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 버리고 인구는 줄고 과연 대책이 있겠느냐? 이것이 다시 올라가겠느냐? 부동산 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계속 국가가 틀어막고 있는 거죠. 여기도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아마 중국은 부도 사태 갔을지도 몰라요. 통제 경제를 갖고 있으니까 틀어막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일본은요, 15년 후에 앞으로 15년 후에 공실률이 30%에 육박할 거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심하다고 이거 지난주도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겉으로 화려하게 뭐 아파트가 미국의 주택 가격은 우리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리먼 사태 터졌을 때 미국이 무너졌을 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주택 가격은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한국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어지간한 거 다 10m까지만. 미국의 단독주택들 가면은요, 지금도 5억, 6억, 7억 그래요. 과거에 그 리먼 사태 터질 때는요, 2억, 3억짜리 터진 거예요.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정도로 터졌고 지금도 그 터져 있는 것들이 그대로 지금 방치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각 나라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들은 계속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이슈를 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정치도 그렇죠. 군사도 그래서 어떤 그 전쟁도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혼돈스럽다. 겉으로 나타나는 가격은 다시 오른다 어쩌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서울 전세시장 상승이지만 매매시장은 보합이고요. 거래량이 지금처럼 많이 회복됐다 하면은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야죠. 갈 수가 없다. 그 다음 한 번 딱 발작하면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다. 악성 미분양은 8개월째 연속 증가가 되고 있고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줄었고 이 혼돈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년 정도는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향후 부동산 시장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자산을 구성을 해야 된다. 종전처럼 아파트 큰 코 다친다 누군가는 노후 대비 자산은 서둘러야 되고 은퇴 후에 충격이 온다. 20년 뒤에 요양 인력이 155만 명이 부족하답니다. 이게 20년 뒤에만 딱 그러겠어. 계속 부족한 거죠. 대기업 부장이 퇴직 후에 1년 비참한 현실이다. 아내도 보니까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노후 대비를 안일하게 했다면 누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후회를 줄이려면은 적어도 이러한 세미나 참가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가 풍족하게 젊었을 때는 조금 가난해도 노후는 풍족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투자, 노후에 집중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좀 풍족하게 노후 생활을 누리고 싶다라는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 자녀에게도 좀 자산을 남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그런 노후 계획,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후 계획,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또 계획까지 차근차근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바로 내일과 토요일 이번 주 이렇게 두 차례 진행 예정이니까요. 편하신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어디서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